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우한 피라미,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시작했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일본, 뭐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까지 우한 피라미 점차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연히 뭐 금융시장도 뭐 나빠질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 경제라는 것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심리가 약해진다면 금융시장,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다. 다만 이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대응책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좌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수익과 손실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필승도 이번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사실상 이 우한폐렴이 처음 어느 정도 좀 전염이 됐을 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없어질 병이죠.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댓글을 좀 보고 있고 아니면 제 구독자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석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한폐렴에 대해서 그다지 투자자 입장입니다. 뭐 건강상의 그런 거는 사실상 많이 위험하죠. 예, 걸리면 지금 사망률이 지금 5%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일주일, 2주일 정도 더 지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책과 이 코스피가 어디까지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는지, 코스닥도 역시나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4명, 이 4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죠. 사실상 이 중국에서 6,400명 이상의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나서 6,400명 이상이 넘어온 겁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는 사망자 혹은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가, 혹은 이런 전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잠복기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아직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뭐 폐렴 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염률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사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일치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고 증상 역시나 이 사스도 초반에는 폐렴으로 이제 오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점차 이제 강화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한 폐렴도 이런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사스의 초반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스와 뭐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사스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한폐렴보다는 훨씬 더 컸죠. 예, 전파 속도는 더 빠르진 않았을지언정 이 사망률 자체가 10% 가까이 됐습니다. 이 사망률이 10%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라는 게 뭐 평소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죽음과 관련되었을 때는 생명과 관련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 세계를 강타했던 메르스도 이 사망률이 얼마 안 됐어요. 사망률이 4%가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아니죠. 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 전염률이 극도로 낮았고 또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사스도 뭐 거의 마찬가지, 사스와 마찬가지로 우한폐렴 역시나 어느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사스 때는 꽤 조정을 보였는데, 그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장이 약했어요. 그때는 시장이 하락기였고 경기가 확실하게 좀 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시기 혹은 반등하는 시기, 뭐 증시도 역시나 반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스 때보다는 훨씬 더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치료약이 없다, 아니면 뭐 전염률이 너무나 세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치료약이 있는 게 이상하죠. 예, 치료약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이런 관리라던가 뭐 감기약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런 관리 혹은 적절한 뭐 휴식,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낫는 것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 유이기 때문에, 만약 건강하고 면역력만 지킬 수 있다면은 그다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노인이라던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뭐 아동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무한폐렴의 사망률은 4%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뭐 잠복기라던가 혹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너무나도 막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스 때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2주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내외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금 강력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탈환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더 조정해 보인다면 대략 일주일에서 혹은 2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한다거나 혹은 관심을 둔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뭐 스페인 독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처럼 강력하게 전 세계로 전염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공기 중에 감염이 만약에 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공기 중 감염이 된다는 그런 입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과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수 있겠는가, 혹은 1년 이상의 그런 지속적으로 강해지면서 심리가 완전히 꺾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그거죠.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러한 경향들을 보면서, 혹은 뭐 심리라던가 거의 뭐 언론 기사라던가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면 뭐 논문이라던가 혹은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이런 뭐 에세이 글이라던가, 아니면 WHO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언론 기사를 참고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뉴스를 참고해 본다던가,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클릭량이 매출이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인간은 부정적인 그런 사실에, 부정적인 경향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을 참고를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굉장히 현명한 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아니면 자명한 뭐 기관, WHO 같은 그런 논문 자료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엔 이 결론 같은 경우에는 뭐 호들갑 떨지 않으면 돼요. 그냥 성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금 계좌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제가 분석해드렸던 종목만큼 혹은 종목보다는 덜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어야 되고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확실한 저평가라던가 이런 것을 가미하고 있어야지만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조정을 보일 때는 강력한 조정을 빠르게 보일 때는 다시금 반등을 할 때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뻥튀기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분할 매수까지 완료했다? 그러면 뭐 순식간에 계좌 뻥튀기 되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활용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공기 감염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 공기 감염이 된다라고 판명이 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실한 조정을 보였을 때 이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2050 정도면은 아주 정확하게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50까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만약에 2050 부근까지 온다면, 205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봐왔던 기업들을 아주 탐욕스럽게 좀 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아직은 그다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만약에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막 2000이 깨진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봤었던 1800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전염성과 치사율을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2050 부근까지만 와준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이 아닐 수 있다. 고마운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 전염성이 그다지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특성상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특히나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죠. 3, 4월에는 완연한 봄인데 이때쯤이면 거의 박멸되지 않을까. 기후로 인해서 박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